됐습니다. 그건 이제 빈하고 분하고 어떻게 보면 1대1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고 입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오늘 허훈 교수님을 조정위원장님으로 모셨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여러 가지 바쁘신 입장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조정위원장님의 그 솔로몬의 지혜 같은 아주 좋은 조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가평 군수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목을 다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빠른 쾌유를 고대하겠습니다. 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참 너무 좋은 자리가 됐을 텐데 우리 최영길 보건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고현석 실금단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그동안에 그 전임자들이 엉켜놓은 불분단 거접사업장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을 백지화를 시키고 이제 사실은 원점으로 좀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사업장하고 또 본관이 주민들하고 이 문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또 이 시간부터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일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동안에 우리 상관님하고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앞집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금 송사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잘못이 아니고 국방부나 7군단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살 수 있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진짜 주민들이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왔습니다만 그걸 더해서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은 했다 치고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평온한 삶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 원하는 거 이렇습니다. 사육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진짜 납득할 만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서 우리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공동위원장님, 그다음에 고현석 분단장님 비롯한 분들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한번 회의 후에 저번에 2차 회의까지 한번 했는데 이제 이번에 민간군 상생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군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가평군에서도 그 국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토의가 좀 원만히 이루어져서 좀 군에서 원하는 방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민간군 상생협의회 조정위원장으로 이거의 수락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주실 홍 교수님께 존경하는 홍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과 또 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또 전향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엄경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이 제의를 해서 시작을 한 것이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가평 군 스님을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대신 참석해 주신 최병길 구 군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쪽은 날이 괜찮지만 저 아래쪽은 이렇게 눈길이었는데 제가 여기를 달려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군과 우리 가평 군에 있는 또 우리 거저훈련장 주민들 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기상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잘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회자가 소개 안 한 분들이 있네요. 그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말할 때 말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좀 벗는 것을 좀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듣는 분들 중에서 호흡 답답하거나 그러면 그러셔도 좋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이렇게 좀 듣는 분들은 쓰는 그리고 참 이게 귀한 자리인데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도 그동안 이제 브레이크 뉴스가 기사를 써주고 하는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좀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을 소개하면 대표를 소개하고 브레이크 뉴스 국장님? 기자님? 기자님 성함 좀. 네,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기자님.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기자님들도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안 오실 것 같은데 일라이브에서도 분수회 이런 데 많이 봤던 김정태 기자가 나오신 것 같은데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라는 게 별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뵙는데 처음 뵙는 분이 서반장님하고 같이 오시고 위원장님, 우리 주민들은 다 보고,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규정으로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그 규정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등 조정 협의회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서 기왕이면 갈등 조정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인간군 상생 협의회라고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해안이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상생 협력을 해야 할 사람과 잘 못 풀면 그게 갈등이에요. 그리고 또 갈등을 잘 풀면 그 전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입장 이런 게 충돌이 돼서 이렇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상생협의회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걱정이 되셨는지 위원장 이름은 조정위원장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법에는 물론 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장으로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 가평군, 그리고 삼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게 되면 이제 한문적으로 큰 거라고. 그래서 조종하는 입장이고 회의를 이렇게 소위를 보는 입장이지만 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례에서는 어떻게 풀었는가 이런 얘기도 해주실 수 있고요. 이 갈등 이 조정 협의회는 하다가 또 우리가 전문가를 또 게스트를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삼자가 다 win-win 수 있고 이 갈등을 하는 그 원인은 서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다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풀리려면 삼자가 다 도자기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는 쪽으로 될 때 양보를 해가면서도 그런 걸 찾아낼 때 이제 생생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간혹 필요하면 제가 드릴 거고요. 보다 이런 자리가 아닌 데서 만났으면 제가 군에서도 정부에서도 주민들에게도 그런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좀 좋아지면 그리고 보따리를 제가 잘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고요. 이 정도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그거 조정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서로 이야기를 같이 진중하게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민간군 상생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한 회의 구축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복잡하지 절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리더들이십니다. 많은 회의를 해보셨기 때문에 회의 구축을 잘 하셔서 저로서는 제가 발언을 요청하거나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신청하거나 해서 발언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자유롭게 본인 속기 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의제를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개발한 지난번에 뭔 얘기를 한 것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야기가 꽤 많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 1차 회의 때는 잘 준비해 주셨기거니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조정위원장으로서 회의 행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을 사전에 의사를 가지고 조정위원장으로서 서기를 임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만나시고 있는 역할을 사회를 군에서 볼 적에는 이기택 주무관이 사회를 보고 가평군의 주무관인 윤덕팔 주무관은 저 자리에 앉으면 서기가 자동으로 서기가 있습니다. 수고를 할 텐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바쁘겠지만 잘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서기 기록을 이렇게 하도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사회를 한 분이 이기택 주무관입니다. 지난 회의에 경과 보고를 해주십니다. 예,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훈련장 제1차 민간군 상생협의회와 그간의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15시에 거듭훈련장 제1차 민간군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여 거듭훈련장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상탄리 마을 전체 부지 매입 사업을 부분 매입 사업으로 변경 요청하신 것에 대해 제7분단은 대책위와 가평군의 전체 부지 매입 사업은 하지 않고 대책위에서 요청하신
부분 매입에 대해서 육군본부에 건의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그 결과를 정식 공문을 통해 대책위원회와 가평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군이 상호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협의회 간 대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 상급부대 실무자를 참석하라는 요청에 대해 7군단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부대 일정상 참석하지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후 회의 시 참석시킬 수 있도록 상급부대와 지속 협의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군단은 수기사단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격훈련 진행에 대해 거저훈련장 대책위와 가평군에 협조 건의드렸으며 이에 대책위원회에서 소음 피해 지역 부분 매입 계획 일정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어떠한 사격훈련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군단은 훈련을 수년하여 12월 6일 사격훈련이 아닌 기동훈련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사단은 훈련 수준 유지 및 향상 차원에서 기동훈련을 2022년부터 12월 6일 수요일에 실시하였으나 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여 훈련하지 못하고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경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회의 1차 회의 보고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육군본부에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회의 때는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따로 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었고 1차 회의 때는 공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에서는 공문을 가지고 군단장님이 직접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설명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기동훈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방부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는 육군본부의 조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해서 육군본부가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협의회 당사자가 되는 대표들을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을 민간군 상생협의회 위원들로 이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앞으로 오신다고 하면 참관인 자격으로 오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경과 보고까지 뭐 진위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만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택 주무관님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는데 반대를 해서 돌아왔다. 이런 기동훈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그 협의문에 보면은 협의하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번에 기동훈련을 하고 하는 양식은 협의가 아닌 통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주제에 어떤 안건에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점은 좀 지적해 주시죠. 이용원 의원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기동훈련을 더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위원님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최장식 사단장님께서 그 위에 기동훈련에 대해서는 안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바로 잡아주신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기 기록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발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격 훈련에 대한 인식이 전술련이나 기동훈련에 대한 것은 저는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은 지금 사격 훈련에 대한 위주로 한정을 시켜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사격 훈련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 입장도 고려하고 해서 기동훈련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께서 반대할 이유는 충분히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도 이용성 작전 부사단장님이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 전에 이용원 위원께서도 사격훈련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동훈련으로 바꿔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성 작전 부사단장님이 기동훈련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역시 기록이 남겨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민간군이 왜 모였는지 그 이유가 표명이 없어요. 오로지 북쪽에서는 사격을 위해서만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철 의원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성 작전부서단장의 의견은 개인 의견으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록을 내고요. 그리고 기동훈련과 사격훈련에 관한은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크게 얘기할 것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정위원회가 제가 다시 조정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민에서 우선 그동안에 주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토론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간략하게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면 일요일 날 군수님을 뵙고서도 군에서도 충분히 상생 방안에 대한 자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물론 군수님이 몸을 다쳐서 못 나오십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죠. 또 철군단에서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군단장은 그 전에 훨씬 전에 뵙고서 상생 방안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협의회에서 조정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장 사전에 여러분들도 위원장님도 뵙고 또 군수님도 뵙고 군단장님도 뵙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3자 간의 입장이나 이야기 목다리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렇게 리드하시는 대로 사회분들 따라주시면 충분한 얘기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대책위원회 쪽에서 어느 분이 잘 의학 전달을 해주실 분이 나서주시나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국방부 저희가 저희 땅을 해달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국방부하고 시군단 그리고 육군에서 다 협의하에 진행을 하셔서 국방부 장관 보장 지켜서 5월 말까지 22년 5월 말까지 다 끝낸다라고 연석까지 내려보내주셨는데 그 문서는 어디로 두고 국방부 장관 보장시킨 것은 그냥 허사입니까? 그리고 출근단이나 국군본부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 모르세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업 설명회는 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사업 설명회 다 해놓고 마을을 아주 두 쪽을 내서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상한 동네를 만들어 놓고 집도 못 팔고 팔 사람이 시작하려고 이 소문 나서 이거 팔겠습니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마음고생을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들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상생은 제가 알기로는 같이 산다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쏘기만 하려고 하고 그 약속은 다 깨놓고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격장이 필요하시면은 사격을 하세요. 훈련이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훈련을 하세요. 대신에 약속을 지키고 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맞지 않나요? 부지맵을 했으면은 이렇게 이 7군단이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예? 이 많은 번지수를 7군단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응?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7군단이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한 거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는 유지라. 뭐 동네 사람들 여기 몇백 명 앉혀놓고 세워놓고 그냥 경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을 내놔야죠. 6번에서 현행 유지라고 한 서류를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거 외에는 본 적도 없고 모든 걸 취소를 시키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 부장을 시켜서 내려와야죠. 그리고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는 해야죠. 부지맵을 부음맵이라도 하든지 하나는 전체 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격장을 나가시든지 사용하지 말든지. 전에도 상생 많이 했어요. 저도 위원장 할 때 그 정도 상생했으면 잘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7군단, 6군본부 약속을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놓고서 지금 훈련만 하겠다고 또는 사격만 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가 정말 맞는 태도인지 상당히 좀 괴리감을 좀 많이 갖습니다. 지금. 이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절한 말씀이라 제가 끝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와주신 군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김동팔 주무관 전에 있던 15회에 걸쳐서 정규 회의를 했어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정말 수많은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군단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직접 뵈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요.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회에 걸쳐서 2년 반 동안 회의를 하면서 사격을 하겠다 하지 마라, 사격을 하겠다 하지 마라 이러한 논쟁을 갖고 싸운 겁니다. 싸움의 결과가 뭐였냐면 야, 너네 사격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 지역은 좀 수용을 해줘라. 그리고 안전을 좀 확보하고 쏴달라. 그런 의미에서 국방장관의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은 일부라도 피해 지역 주민은 수용을 하겠다 하고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봐요. 안전거리에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 그 다음에 군소법에 적용되는 어떤 이러한 관계는 없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론을 거쳐서 그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찬 위원장이 주민들의 갈등은 이미 고사하고 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겠다고 했지 거기다가 군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그 실무 협의회를 다시 2년 반, 3년 전으로 원위치를 시켜서 또 의원들 간에 저희하고 수기사 여기 지금 배승량 원사 안 왔는데
이분들 다시 또 만나면 뭐합니까? 또 싸웁니다. 싸움 몇 개 더 하겠냐고요. 쏘겠다, 못 쏘겠다. 다시 원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왔으면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사단장님, 군단장님 어깨에 푸른 연장을 달고 계시는데 지휘관으로서 이제는 고접 사격장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또 많은 어떤 회의하면 뭐합니까 이거? 또 싸움이다. 또 갈등이에요. 이제는 정말 내부적으로 이렇게 신중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랑 토의를 하자고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는가? 정말 절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좀 마실게요. 왜냐하면 뭐 군에 대한 얘기는 남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기 분들도 뭐 바뀌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협의는 이제 갈등이 아니고 좋자고 하는 건데 먼저 이 협의에 앞서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생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냥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런 분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뭐 협의는 되겠지만 뭐 어디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해결이 안 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판리 같은 마을은 저도 이제 한 10년이 넘게 들어와 있지만 너무 평화롭고 좋은 마을이었어요. 너무 평화롭고 좋은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을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난장판이 나고 서로 앞집 옆집 그런 불신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는지 지금 그냥 군 훈련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뭐 마을을 매입한다. 저는 그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들 얘기를 하셨는지 그 국방부 도장이 어떻게 이렇게 금세 찍혀서 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철회가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민간군 회의라고 그러지만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나요? 군이 받나요? 누가 봤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나이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을 떠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마을이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그 좋던 마을이 그렇게 된 것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권 뭐 여러 가지 소소한 걸로 지금 그 고통 겪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훈련 오신다고 그래서 나가서 데모하고 이거 저희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추운 엄동설안에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나가겠다고 그분들이 나서는 거 저희가 막은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 나가서 진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들었네요. 잘은 모르지만 뭐 탱크 누구 저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군에 계신 분이 그 탱크 위험하니까 절대 그 근처에 옆에도 가지 말라고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마을을 위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셨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그냥 진짜 기만이에요. 매입한다? 그걸로 우리는 지금 매입을 지금 철회해 주신 게 대단한 일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없던 일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생업 다 전폐하고 여기 회의하고 일하고 이랬어요. 이 일을. 그랬는데도 그냥 그렇게 뭐 진짜 뭐 그냥 항상 있는 일이지 이러고 회의에 임하신다면 이 회의는 절대 좋은 방향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저하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반대 입장이었어요. 싸우고 마을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옆에 오빠처럼 지내던 분인데 우리 완전히 등대고 그러고 살았어요. 마을에서. 근데 아셔야 될 게 인제는 하나입니다. 저희는. 마을이 어떤 의견으로 됐든 하나가 돼서 군에 대해서 뭐를 뭐 반대해서 이게 군이 최소한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저희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생각하시고 이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이제 국방부에서 사기로 한 것에 대한 그것이 철회라고 하는 지점이 주민들이 가장 전달하게 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기택 주무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군본부에 공문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을 가서 알려드린다고 했죠. 네. 그런데 김병철 의원은 전혀 그런 말이 없다고 그러시는 건데, 저 위원장님만 설명드린 건가요? 마을 내부에서 육군본부 공문에 관련된 거 여기에서 알려드린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기 했었잖아요. 그때 1차 협의할 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군본부 검토 결과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 최단시간 내에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검토 결과를 받고 그 내용 전체를 다 공개하기는 일부 저희들 그쪽에서도 좀 제한 사항이 있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한 거를 위원장님과 공동위원장, 이장님 같이 만나서 이렇습니다라고 한 장짜리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혹시 또 해서 육군본부에 돼 있는 그 문서를 좀 대략 이렇습니다라고 그 3장이나 4장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 의원님들 전체 다 아니 거기까지 거기까지 일단은 설명은 사실만 얘기, 예, 설명은 팩트만 얘기, 설명을 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요약이 돼가지고 제목이 타이틀 조금 소제목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공지를 객관적으로 공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지우고 제목만 이렇게 왔어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저 유권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더 그 육군 훈련장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하면 필요성이 없다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다. 그리고 사격 훈련하는 것을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사격 훈련을 안 하는 것은 제한된다. 사격 훈련 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 항목이 육군본부의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딱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지를 안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출근단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 현행 유지하라는 이제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의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 정도라도 되면 좀 주민들한테 알겠다 그래서 전 주민한테 공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전체 공유를 합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국도 군과 민의 갈등 당사자는 아니지만 각경군에 자리하고 있는 상탄리 주민들과 칠군단 그리고 수도기계 보건사단 등의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같은 군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상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바람입니다. 서병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군수님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저번에 뭐 문서도 한번 보내드렸었습니다. 군에다가 그 주민들 동의시까지는 사격훈련 좀 중단해달라는 그런 문서를 한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상판리 주민들이 대부분이 희망하시는 그 소만총 지역들이 아마 발생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검토해 주셔서 조속하게 매입이 추진됐으면 하고, 그러면 그 매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군과 간이 좀 주축이 돼서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자는 게 저희들의 지금 각종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뭐 드론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 상생 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지금 구도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그 군 시설로 인한 갈등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자기들도 예산 같은 거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안전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매입이라도 추진하시는 게 저희들 희망 사항이고 좀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최대한 좀 조속히 해결되길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갈등 지역에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예산을 별도로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매입은 어쩔 수 군 주도로 해야 될 거고요.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매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저희가 군비로 전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특도세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조정 현장에서 가평군의 정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적은 사례고 그 지역에 매입된 그 지역 외에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있는 것인데 혹시 그런 점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뭐 도시가스 이런 공급 사업들 계획들은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음 완충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그 방안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조금 이야기가 진전되면 네네. 더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가 아니고 거리에서 만나시게 되면 서로의 이해를 서로 간의 이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 것들이 제 마음이 다 절절하게 아프니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군으로서도 그 점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이런 협의회자에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좀 둬주시고 기왕이면 한 해 한 해 할수록 조금씩 더 진전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평군으로서도 조금씩 더 진전된 얘기를 앞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가평 군수님이 드론 아카데미를 한다는 공약을 내셨던 것을 제가 확인해봤고 가평 군수님이 또 밀리터리 체험소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성을 이제 기왕이면 이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제가 조정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지금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사안을 좀 봐주시게 하고 주민의 공공권은 결과적으로는 가평군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있고 헌법상에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드론 말씀하셔서 하나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그 드론 배달 서비스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각 군에서도 실제 이제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연결하는 드론 사업들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업들도 드론 사업들도 부분들도 이게 나중에 상생협력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간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반드시 좀 구체성 있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관 이제 군의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영훈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군단장이나 사단장의 이런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조정위원장으로서 그때 가서는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이 이제 12월 13일 제가 오늘이 딱 그 취임한 지가 딱 6개월 됐습니다. 6월 14일 날 이제 취임을 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식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 문제가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왜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 파악하면서 보고받았던 것은 갈등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많이 고조가 되어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장기간 받았을 고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이 없는 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을 초기에 하면서 해결을 어떤 형태든 해야 되겠다. 국민과 군이 서로 불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8월 달에 이 상생 협의체라는 것을 가평군에 이제 같이 제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저희가 왜냐면 약간 이해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과 현재 시점에 지금도 과정이지만 출발점과 현재 시점의 단면을 놓고 보면 뭐 원점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 과정도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전체 매입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왔을 때 전체 매입을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고조돼 있었고 상생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부분 매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을 했던 것은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이제 부분 매입으로 저희도 제가 봄심 끝에 방향을 이제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완전히 원위치냐 이건 또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현재 결론은 그렇지만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지금 종점이 아니라 중간에 시간의 쭉 흐름 중에 중간 어딘가라고 봅니다. 종점으로 가고 있는 중간 어딘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군도 주민들하고 또 이 가평군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요. 아까 사람 자꾸 바뀐다고 했는데 제 재임 기간에 최대한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지혜를 모으면 또 가평군에서 아까 제안했던 그런 방안들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닫아놓지 않고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뭐 건의 내지는 제안이라고 하면 뭐 어떨까 싶은데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민들이나 가평군에도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 존재 가치는 아까 제가 국민이 없는 군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국민을 지키려면 군도 훈련을 사실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런데 이 수기사가 훈련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지금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데가 거적훈련장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더 사실 저희는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풀어가자. 그래서 훈련하는 군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열심히 훈련하는 군이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분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아까 가평군에서도 다시 이렇게 뭐 조금 재검토를 해달라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소음 측정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까지가 이것이 영향이 있고 이것을 이 해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분석, 즉 판단의 근거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그것을 한번 해봄으로써 좀 더 뭔가 구체화된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단장님에 대해서 상호 토론은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현재 이제 분명히 군의 조정위원장으로 볼 적에 군이 5월 15일 날 국방부 공문으로 기대를 갖게 했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검토한 것처럼 주민들도 검토한 것처럼 국방 전체 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의견은 또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일부 부분 매입을 했던 그리고 전체 매입을 할 수 있는 국방부의 그 재정적인 실력도 없었던 것 등이 문제를 키웠던 점이 조정위원장으로서는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은 명백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분노하고 기만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의 어느 의사결정 과정이든지 간에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수 자체를 어떤 것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군단장님은 그 점을 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 애석해 하시고 6월달에 이제 부임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 일부 부분 매입을 가려고 했으나 육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오셔서 그렇다면 상급 부대를 다시 설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 부분 매입을 다시 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해결 공공관리 공공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상 갈등 영향 분석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은 그 갈등 영향 분석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국방부는 지금 현재 그런 공문을 답신을 했으나 이것이 갈등 영향 분석 결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야 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쪽으로 하려는 갈등 영향 분석을 이라고 제가 뭐 보여지는 거예요. 갈등 영향 분석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군은 사실은 현금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기부대 양료 사업 그래서 지금 있는
사격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매입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가진 기왕이면 7군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을 가지고서 서로 기부대 양여 사업을 한다든가 부지 막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풀어낸 예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평화로운 시기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려드린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구체적인 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풀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도 지금은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7군단이 가지고 있는 사격장들이 또 여건이 더 안 좋아서 안 쓰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군과 그리고 군에서 머리를 맞대서 아주 영향 구속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도중에 이제 서로의 가치를 높이면서 주민들도 실제로 정말 팔고 가고 싶은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여기가 좋아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인식을 해서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더 이상은 내가 사격장 소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러면은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소음법에 의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 구역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6만 원을 주는데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감액을 하면 그거 6만 원도 일종 구역이라 해도 못 받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온 소음 측정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종 구역이나 이종 구역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주민들께서 그런 해보자고 하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조정위원장으로서는 부분 매입에 대한 것을 계속하게 하거나 또는 부분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거나 이런 것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참고 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어 하시면은 이제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독점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상호 토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조정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규모 사격을 할 수 있는 그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은 현재는 제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 알고 그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저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한 얘기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굉장히 좀 실무적이고 약간 기술적이고 또 개인적인 수준일 수도 있지만 훈련 현장에서 느끼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좀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이현주 간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지 못한 게 아닌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격 현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소음을 군인들이 감수합니다. 특히 기대함대에서 사격을 할 때 그런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년 이상 그 훈련부대에서 근무를 하면 소위 가는기가 먹는다고 그죠?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안고 삽니다. 훈련 안 하면 사실은 육체적으로 제일 좋은 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왜 군인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국방개혁이나 그 군 발전에 따라서
대부분의 부대를 이제 기계화시키고 장비 위주의 부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숙달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반면에 간부들 그 모집은 상당히 저조하고 또 군 복무 기간이 지금 18개월로 과거에 뭐 36개월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훈련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원평 훈련장 아시겠지만 거기 예전에 다 전차포 사격까지 했던 훈련장은 이제 기동 훈련 정도 하는 훈련장으로 되어버렸고, 나머지 훈련장도 대부분 포천 지역의 훈련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천 지역 부대 위주로만 훈련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의 훈련을 굉장히 또 그 민간 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평에 위치한 우리 부대가 훈련할 수 있는 지역과 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고 훈련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이분 네. 그 아까 그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양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군에 받는 피해라기보다 군에 받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대로 훈련이나 사격 조차를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격 현재하기 자기가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현재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격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이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훈련 수준이 도달하고 그래야 군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 무조건 감수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군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그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구청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탄의 그 사격하는 탄의 종류에 따라서 소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폭탄을 쏘느냐 연습탄을 쏘느냐에 대해서 소음이 좀 다르고 또 사격 진지가 어디에서 사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 영향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탄 정도 고폭탄을 사격을 해야 되는데 연습탄으로 사격을 조정하고 있고 또 그 사격 진지도 과거에 소음으로 노출된 그 지역 말고 새로운 지역에서 사격을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쌓고 있고요. 그럼 요번에 들어가서 사격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새로운 사격 진지에서 사격을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격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받침된다면 이제 방음벽이나 이런 걸 보강한다 그러면 소음 부분이 훨씬 높을 수가 위원장님 있습니다. 그만 끊어주시죠. 2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0초 남았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인된 기관은 아니지만 공인된 장비로 측정한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가 사격하는 것은 40mm, 12.7mm 그 이하 판정이 있는데 40mm 탄은 최대 소음 지역 기준으로 해서 86dB까지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20dB까지인데 저희가 이것은 한 60 정도로 좀 소음을 좀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서 상업포를 되도록 할 텐데 보니까 같은 부사단장님 이정도 충정을 하는 얘기하는 건 다 군대 선배로서 이해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수도방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항상 갈등을 조정해 보면 이익은 많은 분들이 가져가는데 그 손실은 작은 곳에 이렇게 밀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갈등을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갈등을 풀려면 사실은 여러분들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그 의지들이 이제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상수원 피해 때문에 한 밀가루에다가 유효 부담금 내서 먹고 계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 말씀하신 거 이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단지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부분 매수라도 지속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부대에서는 부분 매수가 상급 부대부터 그렇게 내려오니 위원장님은 부분 매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든 따서 소음도 저감시키고
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상호 토론을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보건소님도 이제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이야기했고 또 김단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 입장 등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년간 피해를 해왔고 지금 현재도 국방부에서 성판일을 부지배했다는 거, 이 각종 군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부동산이든 어디든 다 그냥 부지배했다 아직도 백지화된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포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백지화된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갈등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갈등 영향 분석을 하면 얼마나 걸리죠? 지금 지난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게 부메이 될 거야. 그러면 자연권 행사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거원을 위해서 법원에 들어오려면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년 반,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이분들 부메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참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를 기한 있는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서 갈등 영향 분석을 해서 뭐 분석한다고 그거 가지고 뭐 위에서 씌운다는 것도 없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런 데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돈이 있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시된 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 내에서 해줘서 고맙다 뭐 그런 뭐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원내에 들어든 뭐 하든 이것은 뭘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영향 분석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묶어만 놓고 다시 지금 그 주민들 삶을 행사는 못하고 피해는 피해다를 보고 지금 사기고 사겠다 하겠다는 거고 군 입장도 뭐 이해 못하는 거 나네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건드려 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건드려 놓고 지금 완전히 동네는 박살도 시켜놓고 지금 그대로 청소년 들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법적으로. 예.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논의가 돼야지 이건 뭐 영향 분석하고 뭐 후기에서 몇 년씩 걸려가지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얘기를 하려면 이 상생 협의회가 필요가 없다. 그 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부분 매입을 또 한다 그러면 또 부동산 등등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 당연하죠. 자연권 행사 못하지. 그 앞에 있는 부분들. 지금 탈부사고 자유로운 그러니까 부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철회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사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정위원장도 한두 가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던 것이 조금 전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갈등 영향 분석은 대체 3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갈등이 어떻게 돼서 영향이 갈까 이런 것보다는 상생 방안을 찾는 걸 빨리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상생 방안을 찾을 때 가능한 방법론을 빨리 찾아내라 이런 것으로 그러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상생 방안을 빨리 찾는 연구를 하신다든가 그거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얘기하고 아니 하면서 좀 이제 발언 신청한 분이 앞에 있는 것이요. 김정천 의원님. 방음벽 얘기하셨죠?
그 방염벽 때문에 제가 제 일부 위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다가 10m, 15m짜리 그 방염벽을 설치를 하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격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동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가 환경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안전거리조차도 없습니다. 먼저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집 마당에서 재면 90데시벨이 넘습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뭘 또 하겠다는 건지 좀 살짝 교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격은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을 도출을 합시다. 뭔가가 하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이 협의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여기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동네가 개박살났어요.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놓고 지금에 와서 딴소리를 하신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죠. 나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김 의원님,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방부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차마디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전전하게 해도 넘어가십니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애로사항을 겪는 거는 국방부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다가 국방부가 그 공문을 시행한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그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발언 신청이 이영원 의원이 됐으니까 오셨으니까 이건 간단히 좀 예,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국방부의 실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아까 군단장님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하시고 환경, 갈등, 영향평가 분석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1기, 2기, 3기 2년 반, 3년 전에 수없이 논의하면서 그 군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도 12월 말까지 군소음법에 의해서 소음 측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소음 측정은 거부한다 해서 소음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은 여기가 수용을 하려면은 환경 요건이 어떤 건지 소음이 몇 dB 나오는 건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용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사기 측정을 해라. 그 대신에 군소음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한 데만 사용을 하겠다 하고 각서를 써줘라 하니까는 못 썼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1기, 2기, 3기를 해오면서 수많은 얘기를 다 드리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내용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사단장님, 군단장님 나오셨는데 정말 사격장이 필요한 건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작전부사관님 한 번도 사격도 못하고 제대한 군인이 있다. 이거 2년, 3년 전의 얘기예요. 2년, 3년 전의 얘기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진짜로 사격을 못했는지 군단에서 니네 정말 실탄 수령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이라도 해보셨는지 해보고 지금 수기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이것도 제 자신은 좀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가는데 어쨌든 또 하면은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니까 이 시점에 와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면밀히 좀 보고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자료를 좀 보시고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결산이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위원님 제가 이제 이제 이 협의에 임하는 그 노력이라든가 이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부분적으로 채울 거는 있어도 그 경과 과정들을 다 연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정 이제 진행을 해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대에 오셨을 텐데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을 빨리 시작을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안으로 일단 내놓는 거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갈등 영향 분석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그런 분단 입장에는 그 자원을 상생 방안을 찾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정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부분 매입까지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민들 의견 중에는 절절하게 사기로 했던 것을 사달라는 의견도 조금 전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생 방안 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아까 제가 제시한 방안 등등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를 빨리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정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는 분단장님도 임기 내에 이걸 꼭 풀고 싶어 하시고 후배들한테 훈련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고 계시니까 생각보다는 좀 빨리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도출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가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제가 국방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11월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회의하던 곳이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인천으로 갔는데 국방의 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보시듯이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절절하게 듣는 것을 비교적 어떤가 하는 그런 좀 우려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군 개통을 통해서 사격 훈련해라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붉혀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조정안을 내면 이런 겁니다. 훈련이란 여러분들은 지금 소음이나 이런 것이 커서 굉장히 그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도 사격 훈련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분리를 해봅니다. 기동 훈련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격 훈련은 또 그때 풀어주시면 되고 그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또 그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기동 훈련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또 안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사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토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토론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